5월은 정말 기념일로 꽉 찬 달 같아요. 근로자의 날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까지 어느 달보다 마음을 표현할 기념일들이 많은데요. 좀 있으면 부부의 날이네요. 부부의 날이 21인 이유가 둘이 만나 하나가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요. 오늘 첫 곡은 달달하게 시작할게요. Michael Learns to Rock의 Paint My Love 들려드릴게요. From my youngest years till this moment here, 이번 주 목요일 21일 부부의 날은 소중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정 기념일이라고 해요. 1995년 5월 21일에 창원의 한 목사 부부에 의해 만들어졌는데요. 이 목사는 한 어린이가 어린이날 TV 인터뷰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게 소원이에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부부의 날 운동을 시작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부부의 날은 2007년부터 법정 기념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꿈꾸는 하루는 함께 읽어봐요. 책 읽기 코너, 심리야 놀자, 심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코너, 영어가 힘겹게 느껴져서 점점 영어와 멀어져 가는 분들 혹은 엄두가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친숙해지실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 코너, Ask Me Anything, Today's Song, Episodes About Speaking English로 이루어지고 있죠. 신청곡이나 사연 및 영어 질문사항을 성남 FM 홈페이지 꿈꾸는 하루로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It's Real Coffee, 코페아에서 나오는 원두 커피를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매주 월요일 11시부터 12시 레이나의 꿈꾸는 하루 많이 사랑해주세요. 함께 읽어봐요. 저번 주 나눴던 내용 김현경 심리치유 에세이 1000개의 공감 제1장 자기 알기 편이었죠. 내면의 부모 목소리를 지어냅니다 였는데요. 오늘은 부부의 날이 다가오니만큼 1000개의 공감에 나오는 부부 관련 이야기 이상적인 남편의 환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란 제목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이상적인 남편의 환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무계획적이고 게으릅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을 둔 30대 중반의 결혼 8년차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 친구처럼 서로 믿고 이해하며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무계획적이고 게으르며 움직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맞벌이 부부임에도 모든 일을 제가 하고 남편은 제가 싫은 소리를 하며 마지못해 짜증을 내며 합니다. 가사 분담이 될 리 만무죠. 육아 때문에 3년째 같이 살고 있는 친정엄마도 그런 남편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어서 저는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입니다. 남편은 퇴근 후 차려준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새벽 2, 3시까지 텔레비전을 보다가 소파에 누워 그대로 잠이 듭니다. 주말이면 밥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소파에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딸아이 양육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술이 취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칭찬도 비난도 툭툭 던지거나 특유의 비아냥거림으로 마무리합니다. 제가 받은 상처란 시부모님의 삶이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희생과 그 뒤에 잔소리, 넋두리로 이어지는데 남편도 그 속에서 자라다 보니 지금의 생활 패턴을 유지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혼 초부터 그런 문제로 남편과 많이 싸우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 않는 남편에게 지쳐갑니다. 손을 꼭 잡고 웃으면서 걸어가는 노부부를 보면 눈물이 흐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아껴주며 살아야 하는데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수선아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여기에 작가는 이렇게 답변을 해요. 수선아님, 손을 잡고 웃으면서 걸어가는 노부부를 보면 눈물이 흐른다는 대목을 읽으니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 눈물이 바로 수선아님의 내면에 깃들어 있는 결혼에 대한 환상, 생애 초기에 결핍된 가정에서 꿈꾸어온 다정한 부모에 대한 환상일 거라 짐작되어 그렇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행복한 가정과 다정한 부모에 대한 환상을 가졌으면 아직도 그런 장면에 눈물이 날까 싶습니다. 수선아님이 보시고 눈물을 흘렸다는 그 노부부 역시 평생을 웃는 모습으로만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남편은 무거운 책임과 의무감을, 아내는 지난한 인내와 희생의 길을 걸어온 다음에야 비로소 거기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부에게도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조절하고 현실적인 고통을 감수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직시한다면 그들의 모습이 과도하게 미화되어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부러움의 눈물도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수선아님은 결혼하실 때 친구처럼 서로 믿고 이해하면서 가사도 육아도 나누어 분담하면서 손을 잡고 다정하게 산책도 하면서 서로 아껴주며 사는 결혼 생활을 기대하셨군요. 수선아님의 기대감에서는 결혼에 대한 환상과 함께 거기에 부합되는 이상적인 남편에 대한 환상도 엿보입니다. 그 환상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 남편에게 여러 가지 역할을 요청하셨을 거라 짐작됩니다. 이상적인 부부 이미지를 거실 벽에 걸어놓고 가사 분담과 공동 육아에 대해 결혼 초부터 남편과 많이 싸우고 많이 이야기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선아님은 친정엄마나 딸과 관계를 잘 맺고 자신의 욕구를 잘 이해하고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며 적극적인 삶을 영위하시는 듯 보입니다. 반면에 장모, 아내, 딸의 세 여성 사이에서 무력감에 빠진 채 소파에 누워있는 한 남자의 모습은 선명하게 대조적입니다. 그의 무력한 몸위로 쏟아지는 가족의 무거운 기대와 실망, 잔소리도 엿보입니다. 창밖 세상은 저토록 아름답고 생에는 그토록 즐거운 일이 많은데 그는 왜 인생의 4분의 1쯤을 소파에 누워서 흘려보내고 있는 걸까요? 누구도 스스로가 원해서 그토록 무기력하고 즐거움 없는 삶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편분이 만성 우울증 상태에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해 봅니다. 그 뿌리도 아주 깊어 보입니다. 일방적 희생과 잔소리로 살아가는 엄마에게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랑, 자식에게 무관심하면서도 강압적이었을 아버지에 대한 분노, 좌절된 감정을 보살펴 본 적 없이 쭉 그렇게만 살아왔을 날들. 성장기에도 남편분은 집에 들어가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누워 지냈을 겁니다. 그것이 실은 내면에서 들끓는 분노와 불안의 감정들을 억누르는 아이다운 방식이었다는 것을 자신도 자각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남편분은 대외적으로 선량하고 온순하고 양보 잘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내면의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게으름과 무기력함, 비아냥거리는 말투와 신경질적은 억압된 분노가 소극적으로 표출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또한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시급한 것은 가사 분담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만성 우울증을 보살펴주는 일 같습니다. 그동안 지치셨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요구, 싸움, 잔소리 등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어떤 사람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의 그런 태도가 엄마에 대한 억압된 감정을 환기시키는 불편함일 뿐입니다. 불행하게도, 아니 당연하게도 남편은 어머니와 비슷한 여자를 아내로 고른 것 같습니다. 수선아님, 혹시 자신이 일방적 희생과 그 뒤의 잔소리, 넋두리로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삶과 비슷하게 살고 있는지 아는지 냉정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노든 우울증이든 마음을 보살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입니다. 남편분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우선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엄마에게 예전에 못 받은 사랑을 달라고 조를 수는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랑을 찾아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수선아님밖에 없습니다. 남편을 사랑해주세요. 한마디 잔소리보다는 한 번의 스킨십,
한 가지 요청보다는 한 번의 포옹. 판단하고 지배하는 말투보다는 한마디의 칭찬과 사랑의 말을 먼저 건네세요. 수선아님의 방식만 주장할 게 아니라 남편의 방식도 수용해보세요. 소파에 누운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남편 곁에 누워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함께 소파에서 잠들어 보기도 하세요. 부부 사이의 사랑에는 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신의 노력을 남편에게도 알린 다음 함께 노력하자고 권해보세요. 아내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어떤 행동이든 포용한다는 믿음이 생기면 남편분의 태도가 조금씩 바뀔 것입니다. 아이처럼 투정하거나 어리광을 부리기도 할 겁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남편의 내면에 억압되어 있던 상처 입은 아이가 보살핌을 받는다는 뜻이며 치유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보너스는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 아내도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강화시키고 내면이 치유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머지않아 남편에게 준 사랑이 되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또 한 가지, 몸과 마음은 동전의 양면이므로 몸의 건강도 함께 보살펴야 합니다. 오랜 기간 우울하게 보낸 사람은 생의 에너지 중 많은 부분을 분노를 억누르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체력이 약해집니다. 남편분도 이미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그런 상태가 좀 더 지속되면 신체 기관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자주 야외로 나가 햇볕을 쐬고 산책처럼 가벼운 것부터 운동을 시작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으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의 많은 부분을 긍정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놀이공원에 가서 아이처럼 노는 일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돌보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 글을 읽으면서 저희 부부가 사는 모습과도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고 10년 넘게 환상을 버리지 못하는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요. 남편의 방식을 수용하는 걸 저 또한 많이 힘들어한다는 생각에 한숨도 푹푹 쉬게 되고 참 여러 감정을 오가게 만드는 그러한 글이었던 것 같아요. 들으시면서 우리 남편과도 비슷하네? 아니면 우리 집은 반대인데 남편이 오히려 너무 적극적이어서 탈인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다양할 것 같아요. 이상적인 배우자의 환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에 여러 생각이 오가셨던 분들 또는 이제는 이러한 것들은 초월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각기 느끼시는 바가 다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분위기를 이어서 사랑 넘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아이유와 임수롱이 부릅니다. 잔소리. 심리야 놀자. 저희 저번 시간부터 부모 특강, 말하는 교육, 오히려 아이를 망친다라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1학년 정도가 될 때까지는 꾸짖고 설명하는 것보다 엄마가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혼익법이라고 했었는데요. 이정희 소장의 말을 듣고 저도 한 주 동안 아이한테 소리 안 지르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정리정돈에 무진장 약하지만 제가 먼저 치우는 모습을 보이려고도 해봤거든요. 그리고 저희 5살짜리 둘째가 뭔가에 삐쳐서 화가 나면 발소리를 크게 내면서 쿵쾅쿵쾅 걸어다니는데요. 그럴 때마다 아랫집한테 너무 미안하고 민망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아이한테 많이 쓰는 말은 왜 그렇게 하니? 하지 말라는 거 왜 해?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실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화가 나서 왜 그러냐고 자꾸 다그치는 거죠.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몇 번은 꾹 참고 아이 마음을 읽어주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하다가도 또 몇 번은 그냥 제 기분대로 날카롭게 쏘아붙이고 못 참겠으면 소리도 지르고 이런 상황을 반복하면서 아이랑 한 주를 보냈어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부모 특강 0세에서 3세 연령별 교육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영유아기 때 특히 부모들이
아이의 발달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아이의 발달을 잘 이해하게 되면 부모들도 쉽게 화를 내거나 아이들을 혼내지 않게 된다고 이정희 소장은 말해요. 교육학자들의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신생아 시절 아이들은 아무 이유 없이 1시간에서 4시간 우는데요. 아이가 이유 없이 울 때 엄마들은 참다 짜증을 내게 되죠.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발달 상황이죠. 이 소장은 아이가 신생아 시기 이유 없이 짜증을 내면 우리 아이가 지구에 와서 적응을 하는 과정이구나 하고 생각하라고 말해요. 돌이 될 때까지 아이들은 무수히 많은 의지를 발휘하려고 하는데요. 기어보려고도 하고 서보려고도 하고 끊임없이 움직여보려고 하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 근육의 결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아이들은 이 과정에서 도전과 실패를 경험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교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아이가 기어서 무엇인가 잡아보려고 하면 내버려둬야 한다는 거예요. 미리 장난감을 끌어다 가져다 주는 것은 권장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어른의 편의를 위해 아이를 보행기에 태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요. 아이가 충분히 길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공간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아이가 끈기 있고 우지력 강하고 뭔가 해내는 힘을 지닌 아이로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만 2살 정도의 아이들은 무엇이든 만지면서 탐색하고자 하죠. 자기 의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지마, 안 돼, 그만해 라고 제지해선 안 된다고 합니다. 만 2살 정도의 아이들은 자기 표현을 잘 못하는데 무엇이든 자기 의지를 발현해보려고 할 때 제지당하면 아이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해요. 아이가 그 의지가 꺾이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만 2살 정도의 아이들, 움직임이 왕성한 시기에는 위험한 것은 다 치우고 마음껏 자기 의지를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합니다. 만 3살은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해요. 바로 고집불통 반항기이기 때문인데요. 이 시기를 잘 보내면 청소년기에 오는 반항기도 후유증을 덜 겪는데요. 만 3살 전후가 되면 아이들은 보통 싫어, 안 해, 아니야 라는 표현과 이건 내 거야, 나 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이 시기에 아이들은 처음으로 나라는 의식이 생기고 자아가 싹트기 시작해요. 아이들은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하죠. 따라서 부모는 아이의 온고집, 고집불통 행동을 환영하면서 아이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이 반항기 때 좌절감을 많이 겪은 아이들은요, 나중에 공격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이 시기에 훈육을 자주 하면 주눅 들린 사람, 자기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 자아의 힘이 약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고집불통 아이들을 현명하게 도와주는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소장은 아이들의 고집을 꺾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른들의 나쁜 권위라고 말해요. 부모들이 좀 더 창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창의적으로 고집불통 아이를 돕는 방법이란 대체 뭘까요? 동생을 업고 짐을 들고 가는 엄마에게 첫째가 엉엉 울면서 엄마 다리 아프니까 안아줘 라고 고집을 부린다고 하면 이럴 때 많은 엄마들은 엄마는 짐도 들고 있고 동생도 업고 있어서 못 안아줘. 우리 아이 착하니까 그냥 걸어가자 라고 말하게 되죠. 그래도 아이가 계속 때를 쓰면 엄마는 화를 펄컥 내며 아이를 혼내게 되기 십상이에요. 여기서 창의적으로 훈육하는 방법을 적용한다면 엄마는 짐 들고 애기 업고 있으니까 우리 내기하자. 엄마가 지금 너를 못 안아줘도 뛸 수는 있거든. 저기 자동차까지 한번 뛰어봐. 시작! 하고 달려보는 거죠. 아이는 엄마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때를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보고 실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엄마가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그냥 서쪽으로 가보고 싶은 것이 이 시기의 아이들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이런 반항과 싫어의 순간을 기분 전환시켜줘야 한대요. 만약 엄마가 이렇게 하면 아이는 금방 안아달라고 했던 사실을 잊고 자동차까지 뛰게 되는 거죠. 정말 분위기 전환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 소장은
부모들은 훈육할 때 좀 더 창의적이어야 한다며 교육은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며 부모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예술로 교육을 승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훈육을 창의적으로 해라. 이번 한 주 동안 아이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훈육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전 2부에서 뵐게요. 김종환의 둘이 하나가 되어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Ask Me Anything 시간입니다. 저번 주 저희 배운 표현 Better late than never. 늦게라도 하는 것이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라는 표현이었죠. 오늘은 이진주님께서 보여주신 질문 내용으로 Ask Me Anything 시간 알차게 채워볼까 하는데요. Mike is the tallest in his class. 마이크는 반에서 가장 키가 크다. Mike is the tallest in his class. Mike is taller than any other student in his class. 마이크는 그의 반에 있는 어떤 학생보다도 키가 크다. Mike is taller than any other student in his class. No student is taller than Mike in his class. No student is taller than Mike in his class. 그의 반에서 마이크보다 키가 큰 사람은 없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any other student is not taller than Mike in his class. 이렇게 바꿔서 any other student is not taller than Mike in his class. 그의 반에서 어떤 학생도 마이크보다 키가 크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여기서 지금 Mike is taller than any other student in his class를 any other student를 앞으로 빼서 이제 말을 한 건데요. 문법적으로 봤을 땐 틀린 표현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Any other student is not taller than Mike이라는 표현이 매끄럽다라고 말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단 간결하고 알아듣기 쉽게 아까 처음에 나왔던 표현 Mike is the tallest in his class라고 표현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법상은 맞는 것 같은데 어색하게 느껴지는 표현들 구별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면 최상급 비교급에 대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잠시 같이 다른 예도 보기로 할까요? 혹시 저희 함께 읽어봐요에서 나눴던 바보 빅터 소년 이야기 기억나세요? 어릴 때 그는 자기 반에서 어느 학생보다도 똑똑했죠. 근데 바보 취급을 받았던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빅터는 그의 반에서 가장 똑똑하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똑똑하다, smart 이란 단어를 최상급으로 만들어서 the smartest 이렇게 해서 Victor is the smartest in his class. Victor is the smartest in his class. Victor's the smartest in his class.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는 그의 반에서 가장 힘이 세다라고 한번 말해볼까요? 힘이 세다, strong. 그런데 가장 힘이 세다 하면 the strongest 라고 해서 He is the strongest in his class. He is the strongest in his class. He's the strongest in his class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는 가장 키가 크다. 그의 반에서. 영작 한번 해보세요. He is the tallest in his class. He is the tallest in his class. He's the tallest in his class. 그럼 그는 가장 똑똑하다. 그의 반에서. He is the smartest in his class. He's the smartest in his class. He's the smartest in his class. 그럼 그는 가장 힘이 세다. 그의 반에서. He is the strongest in his class. He is the strongest in his class. He's the strongest in his class가 되겠죠? 네, 최상급을 잠깐 같이 봤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 쭉 아이들과 써보실 표현 같이 한번 볼게요. 저번 주 아이와 써봤던 표현,
장난감들 치우렴. Put your toys away. Put your toys away. 숙제는 다 했니? Did you do your homework? Did you do your homework? 였었죠? 그럼 이번 주엔 이제까지 저희 배웠던 표현들을 응용해서 말을 만들어 볼게요. 이제 학교 다녀와서 숙제도 하고 장난감도 치우고 그랬으면 저녁도 먹어야겠죠. 그럼 저녁 다 됐어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녁, dinner. 예전에 저희 같이 배운 아침 식사 준비 다 됐어 라는 표현 기억나시나요? Breakfast is ready. Breakfast is ready. Breakfast is ready.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녁 준비 다 됐어 라고 하시려면 Dinner is ready. Dinner is ready. Dinner is ready 가 됩니다.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또 잘 쓰는 표현은 너 뭐뭐 했니? 라고 확인하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죠.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엔 자기 전에 꼭 아이들이 치카치카 했는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너 치카치카 했니? 를 영어로는 치카치카 brush your teeth. 저번 주 저희 배웠던 표현 Did you do your homework처럼 did you를 써서 Did you brush your teeth? Did you brush your teeth?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닦은 후 입은 헹궜어? 라고 하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입은 헹궜어? 기억나세요? rinse. rinse라는 표현을 써서 rinse your mouth. rinse your mouth 였죠? 그럼 헹궜어? 입은 헹궜니? 라고 물어보려면 Did you rinse your mouth? Did you rinse your mouth? Did you rinse your mouth?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아이한테 너 셔츠 입었니? 라고 물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셔츠 입어 라는 표현은 put your shirt on. put your shirt on 이었었죠. 그래서 did you를 써서 이번에도 Did you put your shirt on? Did you put your shirt on? Did you put your shirt on?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를 차에 태워서 출발하기 전에 안전벨트 했니? 라고 확인하시려면 뭐라고 하시면 될까요? 안전벨트를 매다. 이때도 put on을 쓴다고 말씀드렸었죠. Put your seatbelt on. Put your seatbelt on. 자, 그러면 안전벨트를 맸니? Did you put your seatbelt on? Did you put your seatbelt on? Did you put your seatbelt on?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잘 들어주세요. 저번에 저희 배운 표현, 엄마가 아이가 아직 너무 어려서 혼자 안전벨트를 못할 때 내가 안전벨트 매줄게. 지금 이 상황은 아이가 혼자 안전벨트를 못 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내가 안전벨트 매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표현을 영어로 하려면 1번 Put your seatbelt on. 2번 Did you put your seatbelt on? 3번 You should put your seatbelt on. 4번 Let me put your seatbelt on. 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지금 내가 안전벨트 매줄게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해보려면 1번 Put your seatbelt on. 2번 Did you put your seatbelt on? 3번 You should put your seatbelt on. 4번 Let me put your seatbelt on. 정답을 아시는 분은 성남 FM 홈페이지에서 꿈꾸는 하루로 들어오셔서요.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번 한 주는 예전에 쭉 배웠던 표현과 더불어서 Did you로 문장을 만들어서 Did you brush your teeth? Did you rinse your mouth? Did you put your shirt on?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표현 많이 써보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Today's Song, 노래로 배우는 한 소절 영어 시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영어가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영어 공부가 점점 지겨워지신다고요? 귀가 즐거우면서도 오늘 뭐 하나는 배운 것 같다 싶은 느낌을 들을 수 있는 코너죠? 네, 저번 시간엔 The Cors라는 아이리시 팝 밴드의 노래 What Can I Do를 배웠었죠. 가사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I haven't slept at all in days.
나 며칠 동안 한숨도 못 잤어. It's been so long since we've talked. 우리가 이야기 나눈 지 한참 됐는걸? I have been here many times. 나 여기 많이 왔었어. I just don't know what I'm doing wrong. 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대체 모르겠어. 이렇게 가사가 흘러갔었죠? 그럼 가사 잘 떠올리셔서 I haven't slept at all부터 I just don't know what I'm doing wrong까지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음악은 저번 주에 배웠던 소절보다 좀 더 많이 들려드릴 텐데요.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네, 정말 잘하셨어요. 오늘은 다른 노래로 넘어가지 않고 What can I do? 거기 다음 가사를 함께 보고 노래를 좀 더 길게 불러볼까 해요. 아직 전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저번 주에 배웠던 가사에선 누군가 때문에 마음앓이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드네요. 다음 가사에서부터는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What can I do to make you love me? What can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To make you. 널 만들려면. To make you love me. 너가 날 사랑하게 만들려면. What can I do to make you love me? 너가 날 사랑하게 만들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즉, 내가 어떻게 해야 넌 날 사랑하겠니? 라고 말하고 있죠. 다음 가사도 비슷한 맥락으로 What can I do to make you care? What can I do to make you care? 이란 말을 하고 있어요. care, 상관하다 라는 뜻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너는 날 상관해줄까? 봐줄까?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조금 또 바꿔서 What can I say to make you feel this? What can I say?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까? To make you. 널 만들려면 feel this. 이걸 느끼게. To make you feel this. 너가 이것을 느끼게 만들려면 What can I say to make you feel this? 내가 뭐라고 말해야 네가 이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만들까? 라는 뜻이죠. What can I do to get you there? What can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To get you there. 널 그곳으로 데려가려면. 여기서 그곳은 이런 것들을 다 느끼게 하는 이란 표현을 there이라고 써서 What can I do to get you there? 이런 걸 네가 다 알려면 내가 뭘 해야 할까라고 호소하고 있죠. 그럼 다시 영작에 들어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당신을, 널 만들려면 날 사랑하게. What can I do to make you love me? What can I do to make you love me? What can I do to make you love me?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널 만들려면 상관하게. What can I do to make you care? What can I do to make you care? What can I do to make you care? 내가 뭘 말해야 할까? 널 만들려면 이걸 느낄 수 있게. What can I say to make you feel this? What can I say to make you feel this? What can I say to make you feel this?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데려가려면 널 거기로. What can I do to get you there? What can I do to get you there? What can I do to get you there? 그럼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What can I do to make you love me? What can I do to make you care? What can I say to make you feel this? What can I do to get you there? 조금만 빠르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What can I do to make you love me? What can I do to make you care? What can I say to make you feel this? What can I do to get you there? 그럼 음악은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이번은 What can I do to make you love me?부터 잘 듣고 불러주세요. What can I do to get you there?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엔 처음부터 여기까지 해볼 텐데요. 다시 기억을 잘 더듬어서 처음부터 영작을 한번 해볼게요. 나 못 잤어. 한숨도 며칠 동안. I haven't slept at all in days. I haven't slept at all in days. 한참 지났어. 우리가 얘기 나눈 지. It's been so long since we've talked. It's been so long since we've talked. 나 여기 왔었어. 여러 번. I have been here many times. I have been here many times. 난 도무지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I just don't know what I am doing wrong. I just don't know what I'm doing wrong.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만들려면 널 사랑하게. 날. What can I do to make you love me? What can I do to make you love me?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만들려면 널 상관하게. What can I do to make you care? What can I do to make you care?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되겠니? 널 만들려면 이것을 느낄 수 있게. What can I say to make you feel this? What can I say to make you feel this? 내가 뭘 하면 되겠니? 데려가려면 널 거기로. What can I do to get you there? What can I do to get you there? 자, 그럼 쭉 가볼게요. I haven't slept at all in days. It's been so long since we've talked. I have been here many times. I just don't know what I'm doing wrong. What can I do to make you love me? What can I do to make you care? What can I say to feel this? What can I do to get you there? 여기까지 같이 한 번만 다시 빠르게 해볼게요. 이번엔 I haven't slept at all in days. It's been so long since we've talked. I have been here many times. I just don't know what I'm doing wrong. What can I do to make you love me? What can I do to make you care? What can I say to feel this? What can I do to get you there? 여기까지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좀 길지만 많이 반복했으니까 가사 생각하시면서 자신 있게 불러주세요. 처음부터 저희 배웠던 뜻까지 같이 한번 해요. 가사가 좀 더 길었는데도 정말 잘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Episodes About Speaking English 시간이죠. 저번 주에 리액션을 잘해서 외국인들과 대화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을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안 되는 영어로 비닐봉투 좀 더 받아보려다가 진땀 뺀 이야기라는 내용을 좀 재밌더라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서 들려드리려고 해요. 안 되는 영어로 비닐봉투 좀 더 받아보려다 진땀 뺀 이야기. 누구나 겪을 법한 서러운 영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쓰레기 봉투를 따로 사서 쓰지 않는 나는 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담아오는 봉투를 쓰레기 봉투로 사용한다. 어떨 때는 너무 많아서 처치곤란이기도 하지만 다 떨어졌을 때는 구하기가 그리 쉬운 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을 보면서 봉지를 2겹으로 싸달라고 해야지 생각을 하고 마켓에 갔다. 장을 보고 계산대에 서서 나름대로 자신있게 준비해온 문장을 말했다. Can you make 2 bags for all? Can you make 2 bags for all? 전부 다 2겹으로 넣어줄래요?
내 뜻은 그랬다. 말할 당시에는 적어도 내가 틀렸다고는 생각 못했으니까. 그랬더니 직원이 되묻는다. Everything? 전부 다요? 두 겹으로 넣어달라는데 왜 everything이라고 물어보지? 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것은 두 겹으로 원하고 어떤 것은 한 겹만 넣어달라는 것을 확인하느라 그러는가 보다 라고 혼자 생각했다. 그래서 모두 두 겹으로 넣어달라는 의미로 아무 생각 없이 yes! 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서 있다 보니 직원이 그냥 한 겹씩 넣는 것이었다. 내가 한 말은 어디로 알아들었남? 두 겹씩 넣어달라니까. 그냥 한 겹씩 넣는 저희가 대체 뭐야? 이러면서 속으로 당황하기 시작한다. 가만 생각해보니 그 직원은 내가 한 말을 두 겹씩 넣으라는 뜻으로 알아들은 게 아니라 내가 산 물건을 전부 봉투 두 개로만 나누어서 넣어달라는 뜻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듣는 사람이 잘못 이해한 게 아니라 말한 내가 잘못 말한 게지. 그럼 내가 그 많은 걸 봉투 두 개로만 넣어달라고 했다는 의미? 그러니까 직원이 everything? 이라고 확인했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손짓을 하며 No, no, no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Oh, you mean double bag? Oh, you mean double bag? 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 내가 원했던 건 두 겹으로 싸달라는 말은 two bags가 아니라 double bag이었던 것이다. 단어 하나 차이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다니. 비닐봉투 좀 많이 얻으려고 잔머리 굴렸다가 오히려 겨우 봉투 두 개에 찢어질 정도로 물건 담아서 하나도 못 얻을 뻔했다. 네. 이렇게 나는 이 표현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런 갖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레이나의 꿈꾸는 하루는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See you next time. 끝곡으로 에릭 사티의 짐노패디 1번, 2번 들려드릴게요.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에서 정오 12